저희 출발정신은 지난해 하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계속해서 특집 코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ESG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빈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ESG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큰 상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 개인의 노력보다는 저희 신한 리서치 본부가 ESG 선정된 것은 리서치 본부 전체 구성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구성원 모두가 힘을 쏟아준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투자 전략부의 ESG 팀 팀원들, 기업 분석부,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의 바텀업과 관련된 ESG 이슈를 커버해 주셨기 때문에 양질의 보고서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SG 부문이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상당히 방대한 부분을 또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ESG라고 해서 ESG라는 용어는 상당히 익숙하실 텐데 네.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먼저 ESG에 대해서 소개부터 해주신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ESG는 환경사회 지배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ESG라는 것은 미래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친환경과 사회, 가버넌스 관련된 부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폭염, 홍수 등 재난이 많아지고 녹색으로 전환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권이 책임 투자를 진행해야 하고 자본을 신재생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 부분 등 신사업으로 수혈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대주주, 소액주주 문제 등 지배구조 이슈도 기업의 존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ESG 우리가 필수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ESG 가운데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아무래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미 해소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네. 어떻습니까? 이미 외국인이 네. 저 PBR주를 은행이나 상사 자본주의, 지주,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선택적으로 집중 매수를 했고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이미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 PBR주들의 급등이 나왔었고요. 네.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하는 바는 큰 맥락에서 첫째, 저 PBR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고요. 두 번째는 주주 환원율 증대, 세 번째는 제도 개선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해소가 될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외국인이 코스피 200 내의 대형 저 PBR주들만 골라서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프라이싱이 되면서 PBR, 진둘려 있던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저평가 부분이 일부 해소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저 PBR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 PBR과 관련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나와야 우리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나온다면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금융시장의 변화에서는 우선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자산 운용사들의 이런 활동, 인게이지먼트, 주주 활동 참여죠.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우선 주주 환원율 개선, 자사주 매입 소각, 소액주주 가치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금융권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 DPS 상향 등 주주 환원을 증진시키면서 일반 주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네, 네. 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라는 부분은 많이 알려지고 네.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미 리포트를 통해서 한일 간의 사례를 또 비교 분석을 하셨던데 네. 일본은 구체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건가요? 일본은 예. 이런 그 가버넌스 정책을 가시화한 이후에 주가가 대략 6개월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6개월 정도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는 1, 2주 내에 수직 상승을 하면서 조금 더 성격이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네. 이런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던 기존의 소외 섹터인 은행, 지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그렇죠. 오른다라면 상승력은 얼마나 더 있는지 네. 레벨과 기간 측면에서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은행 섹터는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R이 0.5배가 안 됩니다. 네. 예, 앞서 언급드린 이 금융이라든지 지주, 유틸리티, 자동차 같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PBR이 0.8배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주가 레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간은 일본과 같이 뭐 6개월까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대략 이 변곡점은 아무래도 총선이 있는 4월 10일이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익이라든지 실적 어닝이 수반된 그런 종목들이 올랐더라면은 우리나라는 단순히 PBR이 싼 종목들이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적하고는 무관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4월 10일 총선 이후에는 다시 실적을 많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과 더불어서 저 PBR 종목들 4월 총선까지는 아마도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총선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는 실적을 봐야 한다라고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ESG 측면에서 또 ESG 공시 기준 초안이 3, 4월에 발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과연 어떤 것이고 정말 기업들의 가치에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되는 건가요? 예, 그린웨게는 앞으로 네. 기업들이 ESG 이슈를 인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ESG 공시제도 부재와 무상 할당제로 인해서 ESG 비용 인식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는데요. 하지만 공시제도가 들어서면서 ESG 관련된 이슈들의 정보 접근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비용이지만 오히려 이런 녹색 전환, 신규 사업 전환을 통해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잖아요. 앞서서도 총선이 국내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미국에서도 또 대선도 예정이 돼 있고 네. 이러한 부분도 아무래도 ESG 그리고 그린 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ESG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변수들 혹은 눈여겨봐야 할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SG 분야에서 네. 주목할 이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 상장 기업들의 기업 가버넌스 변화 그리고 선진국들의 ESG 공시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는 뭐 2026년부터 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회사들이 시행이 되는데 선진 사례를 스터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들이 공시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다가 추후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 대선으로 인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기조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ESG 안에서 환경보다는 지금은 가버넌스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라든지 가버넌스, 행동주의 네. 이런 쪽이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분야에 앞으로도 좋은 리포트 네.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빈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